네, 98회 전산세무 2급 실무 시험 문제를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사 이름은 금성전자고요. 제조와 도소매 및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입니다. 자, 이번 연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전산세무회계 소음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죠. 자,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문제입니다. 자, 2월 15일 날 당사가 1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으로부터 현금 배당 500만원만큼과 주식 배당 100주, 액면가 5천원을 보통예금 및 주식으로 수령을 하였습니다. 배당에 관한 회계 처리는 기업 회계 기준을 준수하였고 원천징수세액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잠시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자, 우리 현금 배당은 일반적으로 이제 돈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들어오는 돈만큼을 대변해 뭐다? 배당금 수익으로 수익 처리하면 되는 거죠. 근데 주식 배당은 주식만 들어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 수는 증가하고 매입 단가는 감소하지만 실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전체 금액은 불변하기 때문에 주식 배당금 쌤이 분개가 없다고 기본 강의 때 얘기를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현금 배당만 분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주식 배당의 효과는 주식 수가 증가하고 매입 단가 감소하고 총액은 불변한다. 이 내용은요, 이론적인 부분에서 말문제로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내용도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분개하겠습니다. 날짜는 2월 15일로 가시면 되고요. 자, 차변의 분개 어떻게 하죠? 보통예금으로 현금 배당 들어왔으니까 보통예금 차변은 얼마? 500만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고요. 대변에 이 아이를 배당금 수익이라고 하는 수익으로 발생을 시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식 배당은 분개가 없기 때문에 이상으로 1번 문제는 끝을 내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자, 다음 이제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11일 날 정기예금이 만기가 되어서 원금 500만원과 예금이자 49만원, 원천징수세액이 75,460원이죠. 보통예금으로 이체가 되었고 원천징수 금액은 자산으로 처리한다. 이름이 누구죠? 선납세금. 늘 나오는 문제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정기예금 만기가 되었으니까 원금이 사라지겠죠. 그럼 대변에 정기예금이라고 하는 자산이 감소합니다. 이거 먼저 분개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자가 발생했으니까 이자도 대변에 이자 수익으로 49만원 분개하시면 되겠죠. 2번. 그러면 549만 들어와야 되는데 세금을 떼고 들어오기 때문에 떼고 난 나머지가 보통예금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럼 떼인 거는 차변에 뭘로? 선납세금으로 분개하시면 되고 나머지를 보통예금으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월 11일 날로 가서 분개하겠습니다. 대변에 정기예금이 자, 사라지니까 정기예금으로 분개하시면 되고요. 얼마? 500만원. 그리고 대변에 이자 수익을 얼마? 예, 490만원, 490이 아니죠. 49만원이죠. 자, 49만원만큼 사라지고요. 그럼 나는 549만원 받아야 되는데 세금 뗐으니까 미리 납부한 세금이죠. 그래서 선납세금으로 얼마? 그렇죠. 75,460원을 분개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보통예금으로 들어오니까 보통예금으로 차변에 541만 4,540원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3번입니다. 자, 3번은 정부보조금에 대한 내용인데 여러분 정부보조금 기억나십니까? 네, 유형자산에서 쌤이 열심히 강의 드렸죠. 자, 그 내용을 좀 보신 분들은 아마 정부보조금 낯설지가 않았을 건데 그래도 이 문제가 좀 어려운 문제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일부는 상환 의무가 없고요. 일부가 상환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형이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제가 생각을 좀 떠올려 봤는데 나온 적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틀리라고 낸 문제지 맞추라고 낸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나왔으니까 이번에 공부하고 다음에 또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또 나온다면 이제 이 문제는 빈출이 될 것이고 또 나오지 않는다면 이건 뭐다? 그냥 잠깐 스쳐가는 문제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정부보조금이
그렇게 잘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앞으로 추이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이론적인 내용들을 조금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 수업 시간 때 배웠던 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자, 이 문제 위주로 했을 때 만약에 우리가 최초에 정부 보조금을 수령했다. 그럼 차변에 뭐다? 보통예금 들어오고, 이 아이를 차변에 뭐다? 보통예금에 들어있으니까 정부 보조금 5천만 원 이렇게 분기하겠죠. 자, 이런 케이스는 전액 상환 의무가 없는 경우예요. 근데 유형자산을 구입했다면은 차변에 뭐다? 드디어 기계가 들어오겠죠. 그럼 대변에 돈 줘야 되는데 보통예금에서 돈을 주었겠죠. 이게 2번이에요. 그럼 이렇게 분기가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보통예금을 썼으니까 보통예금에 있던, 그러니까 보통예금의 차감 계정으로 있던 정부 보조금을 차변에 없애주는 분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보조금은 이제 어디에? 이 기계에 들어가 있으니까 기계장치에 대한 차감 계정의 정부 보조금을 다시 한번 만들어주는 이 분기를 대변에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은 여기까지를 배웠던 얘기죠. 맞습니까? 근데 이 문제는 일부는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갚아야 되는 거는 결국 뭡니까? 정부의 보조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50%의 비율인 2,500만 원. 그만큼만 대변은 뭐다? 정부 보조금으로 이렇게 분기하시면 되고요. 그렇죠? 나머지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머지는 갚아야 되는 거니까 장기 차입금으로 분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요? 3년 후에 원금을 상환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1년 안에 갚는다면은 단기 차입금이 되겠죠. 근데 3년 후에 갚는 거니까 이런 경우는 그냥 장기 차입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 정부 보조금은 상환 의무가 없으면 진짜로 정부 보조금이고요. 상환 의무가 있으면은요, 그건 보조금이 아니에요. 그냥 뭐다? 차입금이에요. 돈 빌린 거예요. 부채로 인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짜면은 정부 보조금, 공짜가 아니면은 차입금. 이해되겠죠? 이렇게 정리하세요. 자, 그러면 분기하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보겠습니다. 업무와 관련된 자산을 취득한 조건으로 서울시청으로부터 정부 보조금 5천만 원만큼을 받았는데, 이 중에 50%는 상환 의무가 없다. 그럼 너는 진짜로 정부 보조금 50%는 3년 후에 갚아야 된다. 그러면은 장기 차입금을 받아 보통예금에 입금하였습니다. 그러면 차변에 보통예금이 5천만 원 들어오고, 대변에 얘는 갚아야 할 의무가 없는 거니까 50%는 정부 보조금, 요게 2번이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갚아야 되는 거니까 장기 차입금 3번으로 분기를 하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월 15일로 가셔가지고 분기할게요. 차변에 일단 뭐가 들어오죠? 보통예금이 들어옵니다. 얼마? 5천만 원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일부는 상환 의무가 없지만 일부는 갚아야 되겠죠. 그러면 상환 의무가 없는 거는 말 그대로 대변에 뭐다? 정부 보조금으로 분기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 돈이 아직까지 보통예금에 들어있으니까 보통예금의 차감 계정으로 적어야 되겠죠. 그래서 코드는 122번 코드를 쓰시면 됩니다. 여기 참고사항 보시면 돼요. 얼마? 50%인 2,500이고요. 그럼 나머지 2,500은 갚아야 되는 거죠. 3년 뒤에. 그럼 이건 당연히 뭐다? 장기 차입금이에요. 결국은 정부한테 내가 돈을 빌린 거예요. 이해되겠죠? 그럼 얘는 뭐다? 서울시청이라고 이렇게 거래처까지 달아주셔야 됩니다. 네, 이제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 15일 날 당진으로부터 제품 매출의 외상회수금 483만 원에 대하여 조기 회수에 따른 할인액. 우리 외상값을 조기에 회수하게 되면은 할인해주는 금액이 있었죠? 걔를 뭐라고 하죠? 매출 할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할인율 2%만큼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이 보통예금으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우리 전산회계 1급 때 매출 할인 공부 많이 했죠? 예, 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대변에 뭐다? 외상회수금이 사라지죠. 483만 원. 자, 이게 1번이고요. 여기에 2%가 96,600원이죠. 그럼 얘를 빼고 나머지가 차변에 보통예금이 들어옵니다. 그쵸? 그게 4733400이에요. 그럼 여기에 남는 이 금액을 어떻게 한다?
채워주는 느낌으로 매출 할인 분계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월 15일 날에는 대변에 외상은 수금이 사라집니다. 거래처가 적어야 되겠죠? 누굽니까? 당진. 얼마? 483만 사라지고, 차변에 2%만큼을 뺀 나머지가 차변에 뭐죠? 보통요금이 되겠습니다. 얼마입니까? 자, 483만원에 2%면 96,600원 나와요. 걔를 빼고 나머지 4733, 400 이렇게 분계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나머지 96,600원만큼은 차변에 뭐다? 채워준 느낌으로 매출 할인을 적으시면 되는데, 자, 코드는 몇 번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제품 팔았으니까 제품 매출과 관련된 코드인 406번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숙달이 되신 분들은요, 매출 할인부터 먼저 분계하고 나중에 보통예금 분계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렵다면 이렇게 순서를 1번, 2번, 3번 순으로 가면서 분계해보아라, 그 뜻이에요. 아시겠죠? 다음 5번입니다. 10월 31일 날 경영관리부에서 사용할 문구류를 구매하고 보통예금으로 이체했습니다. 사무용품비 계정을 사용을 하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사무용품비 쓰면 되겠죠? 자,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니까 그냥 차변에 사무용품비, 대변에 보통예금 분계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액은 27,500원. 자, 쉬운 문제였네요. 바로 문제 풀겠습니다. 자, 10월 31일이죠? 네. 차변에 사무용품비 비용 발생 800번대 얼마? 27,500원. 대변에 보통예금 27,500원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일반전표 문제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2번 문제입니다. 자, 2번 문제는 매매션표 입력이죠. 자, 매매션표 입력 문제는 전산회계 1급이나 세무 2급이나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빠르게 쌤이 풀어드릴 거고요. 자, 어려운 거 위주로 쌤이 체크를 해드릴게요. 자, 1번 별표. 자, 이 문제 상당히 중요하죠. 7월 22일인데요. 당사가 생산한 제품이 있어요. 근데 이 제품을 판매한 게 아니고요. 원가 50, 시가 70을 거래처에다가, 즉 거래처인 세무에다가 선물로 제공한 거예요. 이거 뭐죠? 간주 공급이죠. 우리 간주 공급 기억나시죠? 사업상 증여, 자가 공급, 개인적 공급, 폐업시 잔존재화. 자, 거기에서 어디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사업상 증여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면 사업상 증여는 공급이 아니지만 공급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매출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7월 22일로 가시면 되고, 자, 여기에서 공급은 아니지만 공급으로 간주하는 거기 때문에 매출로 보셔야 됩니다. 근데 간주 공급은 어때요? 세원계환서를 발급 안 했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얘는 무증빙 건별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번에 건별로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품목은 제품이고요. 그리고 금액은, 자, 70의 부가세 별도니까 77만원을 적으시면은 이렇게 잘라지죠. 70에 7만원. 거래처는 세무, 그리고 분계는 혼합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변에 내가 판매한 것은 제품이 아니죠. 이거는 판매가 아니고 그냥 공구로 간주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제품이 나간 거죠. 그래서 제품 매출이 아니라 제품으로 분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제품의 금액은 원가인 50만원으로 금액을 입력을 해야 되겠죠. 왜요? 물론 간주 공급은 시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기 때문에 부가세 예수금 대변의 이 금액은 7만원이 맞아요. 시가로 과세하는 거니까. 하지만 제품 나간 거는 당연히 이건 뭐다? 회계 기준대로 원가로 분계를 하셔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원가가 나가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얘한테 제품을 주면서 잘 보이려고 하다 보니까는 내 입장에서는 50만원 손해다가, 그쵸? 부가세 예수금 얼마? 7만원까지 손해가 된 거죠. 결국 내 돈 가지고 다 납부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차변이익은 뭐가 된다? 접대비가 되는 겁니다. 잘 보이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한테는 어떤 손실이 발생한 거죠. 자, 거래처에 갖다 주었으니까
영업부 직원이 갔겠죠. 접대비 해가지고 57만원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2번 문제입니다. 8월 5일날에 현명 상사의 제품을 납품을 했죠. 다음에 전자세원계산서를 발급하였습니다. 자, 판매하고 세원계산서니까 매출의 과세가 되겠죠. 몇 번? 네, 11번 가시면 되겠습니다. 8월 5일이죠. 매출의 과세 11번. 자, 품목은 누구입니까? 자, 품목은 제품입니까? 네, 전자제품 하시면 되겠죠. 수량은 100개, 단가는 5만원. 그러면은 500에 50만 될 것이고, 거래처는 누굽니까? 네, 현명전자가 되겠죠. 현명상사. 그리고 전자에다가 체크하시고요. 분계는 어떻게 할까요? 자, 대금은 문제에서 아무런 말이 안 나와 있고, 이런 경우에는 결국 세원계산서를 봐야 되겠죠. 어쩔 수가 없죠. 1분은 현금, 1분은 외상이네요. 그러면 혼합 누르시고, 대변의 제품 매출 부가세 수금은 이상이 없죠. 그럼 차변에 현금 들어온다. 얼마? 현금은 300이 들어오죠. 그래서 자, 300만원 분개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외상이니까 외상 매출금 250만원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쉬운 내용이었습니다. 그쵸? 자, 3번입니다. 8월 31일 날 제조부의 직원의 식사를 위해서 식신으로부터 제공받고 8월분 식대 90만원에 세액은 9만원이죠. 대한 종이세원계산서를 수취하고 법인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어라? 세원계산서하고 카드하고 두 개가 나왔죠. 그럼 누가 우선이에요? 그렇죠. 세원계산서가 우선순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돈 사용했으니까 당연히 매입이고, 그쵸? 세원계산서를 받았으니까 과세가 되겠죠. 그래서 8월 며칠 날 30일 날에 매입에 과세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몇 번? 51번이죠. 세금계산서가 항상 우선이에요. 품목은 누굽니까? 자, 품목은 그냥 식대라고 하면 되겠죠. 식대. 금액은 얼마? 90만원에 세액이 9만원이고요. 거래처는 식신. 이거는 전자에 체크하면 안 되겠죠. 종이 세원계산서였으니까. 그쵸? 자, 분계는 어떻게 한다? 네, 혼합으로 가도 괜찮고 카드로 가도 괜찮습니다. 그럼 카드로 갈까요? 자, 카드로 가면은 자, 차변의 원재료가 아니죠. 누굽니까? 복리후생비로 분개가 되겠죠. 왜? 공장 직원들이 식사를 했으니까. 몇 번대? 500번대. 그리고 카드는 외상이죠. 그럼 대변은 뭐다? 미지급금. 맞습니까? 잘 되어 있네요. 근데 이 미지급금은 카드 회사에다가 내가 돈을 갚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거래처를 어떻게 한다? 얘만 신한 카드로 바꾸어 주셔야 됩니다. 끝입니다. 네, 4번입니다. 9월 7일날 삼진건설로부터 사옥 신축 계약을 체결하고 본사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였습니다. 공사도급 계약서 중에서 대금 지급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당일의 계약금에 대한 전자세원계산서를 적절하게 발급받았습니다. 자, 전자세원계산서가 나왔으니까 과세가 되겠죠. 그리고 내가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니까, 그쵸? 당연히 이건 뭐다? 매입이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건설회사한테 건물을 만들어 달라 그 얘기예요. 만들어 달라는 얘기인데 이 대가를 우리가 어떻게 주었느냐 하면은 전체 도급 금액이 4억 8천이죠. 그러니까 4억 8천만 원짜리 건물을 우리가 구입을 한 거예요. 어떻게? 신축으로. 근데 이 지급 방식이 9월 7일 날에 계약금 한번 드리고 그 다음에 중도금 한번 또 지급하고 잔금은 공사가 완공되는 그날에 한번 지급을 한다는 거죠. 자, 이거 여러분들 어떤 조건입니까? 용역 중에서도 중간 지급 조건부죠. 중간 지급 조건부가 뭐예요? 자, 화면 볼게요. 네, 용역도 저와 마찬가지로 중간 지급 조건부로 지급을 할 수가 있죠. 그럼 중간 지급 조건부라고 하는 것이 뭐냐? 간단합니다. 그냥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에 다음 날 있겠죠. 그날부터
그 재환학 용역을 이제 인도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인도한 날까지, 그렇죠? 그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만 넘으시면 돼요. 근데 그 6개월을 넘어야 되고, 그리고 요 사이에 이 기간 동안에 대가를 분할하면 되는데, 그 대가를 분할해서 이제 지급을 할 때는 이제 계약금 포함해 가지고 3회 이상만 되면 됩니다. 그럼 우리 문제를 놓고 본다면은 계약금을 9월 7일 날에 지급을 했고, 그 다음에 완공은 다음 연도 7월 말일 날에 되는 거잖아요. 그럼 다음 연도 7월 말일 날 완공되니까 그때 내가 이제 인수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기간이 9월 7일부터 다음 연도 7월 말까지인데, 중간 지급 조건부는 계약금을 이제 지급한 날에 다음 날부터니까, 그쵸? 플러스 1을 해야 되겠죠. 그럼 언제부터입니까? 9월 8일부터가 되겠죠. 그럼 9월 8일부터 완공한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6개월 이상은 지금 넘어가고 있죠. 그래서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럼 이 사이에 대가를요, 계약금 포함해가지고 3번만 지급하면 됩니다. 물론 3번 이상은 뭐 당연히 되는 거죠. 근데 문제를 보니까는, 자, 041 착공일 9월 7일 날에, 그쵸? 예, 그 대가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죠. 한 번 지급했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중도금을 6월 7일 날에 지급을 했죠. 그리고 완공일에요. 완공일에 얼마죠? 1억 4,400을 지급을 했죠. 그러면 이 계약금과 완공일까지의 이제 계약금 포함해가지고 3회 이상 지급했으니까 당연히 얘는 뭐다? 용역의 중간 지급부 조건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공급하는 그 가액을 결정할 것이냐?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 시기니까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그 날마다, 그쵸? 날마다 그 받는 만큼만 공급가액으로 여러분들이 분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9월 7일이니까 9월 7일 날에 대가를 주거나 받은 만큼만 이제 인식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 4,800이 공급가액으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세원기한서 한번 수령하고, 중도금 주면서 또 한번 수령하고, 잔금 주면서 또 한 번 더 수령하면 되는 거예요. 총 3번이니까 3번을 세원기한서를 주거나 받으면 되는 거죠. 그쵸? 근데 문제는 9월 7일이니까 9월 7일 것만 보고 분기를 하시면 되는 거지, 여기 있는 중도금과 잔금은 나중의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그냥 분기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요거에 대해서만 분기하면 되는 거니까 요거에 대해서만 이제 매입의 과세로 가셔가지고 분기를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보겠습니다. 9월 며칠이죠? 7일이죠? 그럼 내가 이제 건물을 이제 건설해 달라고 했으니까, 그쵸? 당연히 매입이 되는 거죠. 그럼 매입의 과세 51번이고, 품목은 뭐라고 할까요? 그냥 뭐 계약금, 뭐 건물 공사대금 그렇게 할까요? 네, 공사대금. 뭐 중요한 건 아니죠. 자, 공급가액은 4,800에 부가세 480, 그쵸? 건설회사 이름이 삼진건설이네요. 전자세원기한서니까 체크하고, 분기는 혼합하시면 되겠죠. 자, 우리가 구입한 게 원재료가 아니고 건물을 이제 만들어주세요 하면서 계약금 준 거죠. 근데 이때 계약금은 선급금이 아니고요, 건물 공사와 관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건물을 지금 현재 짓고 있겠죠. 그러니까 뭐다? 건설 중인 자산으로 분기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괜찮죠? 그리고 매입세 공제가 되는 거니까 부가세 대금이 480이 되는 거죠. 그럼 대변에 이제 5,280만 원만큼은 어떻게 분기할 거냐? 우리가 계약금을 지금 이제 바로 대금을 지급을 했잖아요. 그쵸? 대금 지급 방식이 계약금을 공사 착공한 날에 주었으니까, 문제에서.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날짜의 부가세를 포함하여 보통예금으로 이체가 되었다고 했으니까, 그쵸? 당연히 대변에 보통예금이 나오겠죠. 자,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5번 문제 가겠습니다. 네, 5번 문제입니다. 9월 30일 날 당사는 명국에다가 제품을 1,000만 원에 판매하고 전자세원기한서를 발급하였습니다. 4월 30일 날 계약금 지급받았으니까 당연히 선수금으로 분기가 되어 있겠죠. 잔액은 10월 15일 날에 지급받기로 하였습니다.
자, 판매하고 세원계산서를 발급하였으니까 당연히 매출의 과세가 되겠죠. 자, 쉬운 문제입니다. 9월 30일 날 매출의 과세 11번 놓으시면 되고, 품목은 제품이고 공가액은 1,000만 원에 부가세는 100만 되겠습니다. 거래처는 명국이고요. 그리고 전자세원계산서를 발급하였으니까 1번이고 분계는 혼합 가시면 되겠습니다. 대변의 제품 매출 부가세 수금 이상 없고요. 차변에 돈 받는 분계 하시면 되는데 선수금 받은 거 있으니까 선수금 차변에 부채를 감소시켜야 되겠죠. 얼마? 200을 감소를 시키면 되고, 잔금 900에 대해서는 10월 15일 날에 받기로 했으니까 결국 외상이죠. 외상 매출금으로 분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매매시험표 2번 문제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 4번 이제 결산 문제를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결산 문제는 수동과 자동 결산으로 나누고 있죠. 자, 수동 결산은 직접 분기하시면 되고, 자동 결산은 기말 재고, 대손, 감가, 퇴직금, 법인세 요 5가지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다가 금액을 입력 후에 전표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수동과 자동으로 먼저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당연히 수동이죠. 그 다음에 2번도 수동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3번은 감가죠. 이건 자동이고요. 그 다음에 4번은 기말 재고액이죠. 이것도 자동이 되겠습니다. 자, 5번도 대손 자동이 되겠네요. 자, 이번에 문제는 좀 쉽게 나왔죠. 그러니까 자동이 많으니까 쉬운 거예요. 자, 그러면 1번과 2번을 먼저 풀고 그 다음에 3, 4, 5번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당사는 별빛 은행으로부터 1년마다 갱신 조건의 마이너스 통장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통장은 알고 있죠? 이건 그냥 차입금이에요, 차입금. 내가 돈도 없는데 은행에서 이제 그 마이너스 통장으로 돈을 빼는 거니까 결국 은행에서 뭐죠? 대출 받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자, 10월 30일 날 통장의 잔고는 마이너스 1,015만 4천 원입니다. 회계 처리는 음수로 하지 말 것. 자, 원래 쌤은 음수로 안 하니까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자, 요 잔고 마이너스만큼을 단기 차입금으로 분계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대변의 단기 차입금 1,015만 4천 원 이렇게 분계를 하시면 되고요. 부채 증가. 그렇죠? 갚아야죠. 내가 마이너스로 돈을 뺀 거니까 갚아야지. 단기 차입금. 그리고 그만큼이 뭐다? 통장 안으로 들어왔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통장이 마이너스가 되어 있으니까 마이너스로 보관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럼 플러스로 만들려면은 이 빌린 만큼을 플러스 해가지고 보통예금의 잔고를 둘이 0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예금으로 이렇게 분기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2월 말 날로 가셔가지고 분기를 하게 되면은 대변에 마이너스 통장만큼 단기 차입금을 증가시키면 돼요. 별빛 은행 얼마이죠? 여기에 1,015만 4천 원, 그렇죠? 그 차변에 보통예금으로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쉬운 내용이었습니다. 자, 2번 당사는 10월 1일 날 회사 경영에 필요한 보증보험료가 있는데 이게 이번 연도 10월 1일부터 다음 연도 9월 달까지예요. 그렇죠? 270만 원만큼을 보통예금에서 지출했답니다. 그럼 결국은 이제 1년치 12개월치를 지급한 거죠. 자, 이거를 전액 보험료로 단기의 비용으로 처리했답니다. 보험료의 기간 배분은 월하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험료로 단기 비용 처리한 게 언제 일자일까요? 10월 1일이겠죠. 그래서 잘 모르시겠으면 10월 1일로 가시면 돼요. 그러면 10월 1일로 가보시면은 일반연표. 자, 10월 1일 날 여기에 차변에 보험료라고 돼 있고 대변에 보통예금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분계돼 있다는 얘기죠. 그럼 차변에 보험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과연 이게 270만 원이 맞을까? 그걸 여러분들이 계산해 내셔야 됩니다. 맞죠? 자,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 자, 왼쪽을 볼게요. 왼쪽이 답입니다. 자, 10월 1일 날에 방금 보았듯이 보험료 270만 원 차변, 대변에 보통예금 270만 원 해서 비용 처리가 되어 있다 그 얘기죠. 그럼 비용 처리되어 있어도 일단 이 270만 원이 정말 단기의 보험료인가 계산해야 되겠죠. 그래서 270만 원을 곱하기 12분의
10월 1일 날에 가입을 했으니까 10월 1일부터 이번 연도 끝나는 12월 말까지만 계산하면 되겠죠. 그러면 10, 11, 12, 3개월 치니까 12분의 3을 곱하면은 67만 5천 원이 단기에 발생된 보험료가 된다. 그 얘기예요. 그쵸? 그러면 보험료는 67만 5천 원만큼만 분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회사에서는 270을 잡았으니까 너무 많이 잡았죠. 그럼 어떻게 된다? 67만 5천 원만 놔두고 여기서 비용을 취소를 시켜야 돼요. 비용의 취소, 다른 말로 비용의 소멸이죠. 그럼 비용을 소멸시켜야 되겠죠. 얼마? 67만 5천 원을 뺀 나머지 202만 5천 원만큼을 취소시키는 분기를 대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하시고, 그럼 이만큼은 내년 걸 미리 준 거니까 결국 뭐다? 선급 비용으로 분기하면 되겠죠. 요게 2번이 되겠죠. 그래서 분기는 요 분기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전표 12월 31일 날에 분기하자면 대변에 야, 보험료를 너무 많이 줬다. 취소시키자. 800번대. 이게 경영에 필요한 보증보험료니까 뭐 공장하고는 관계없죠. 그래서 판매비와 관리비로 가시면 되고, 그래서 202만 5천 원만큼을 빼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아니죠, 참. 그리고 이 부분만큼은 차변 뭐다? 네, 선급 비용으로 분기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202만 5천 원. 됐습니까? 네, 끝입니다. 그래서 비용만큼만 잡아주고 비용이 아닌 만큼을 빼면 되는 거예요. 그게 202만 5천 원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선급 비용으로 돌려준다. 그래서 여기까지 정답인데 중요한 건 이제 우리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그 당시에 자, 이 보험료를 전액 단기 비용이 아니라 그쵸? 선급 비용이라고 하는 자산으로 처리하였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렇게 나온다면 정답은 오른쪽이 되겠죠. 왜? 그 당시에 270을 보통기금 주면서 선급비용 잡았으니까, 그쵸? 다시 보험료 계산해 보니까 67만 5천 원 맞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67만 5천 원만큼을 보험료를 잡아야 되는데 이거는 잡지 않고 모두 선급비용으로 처리했죠. 그러면 12월 말날에는 어떻게 정리분기하느냐? 야, 보험료가 없네. 보험료를 잡자. 그래가지고 비용으로 보험료 잡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만큼은 선급비용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빼주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선급비용으로 분기했다면 오른쪽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동결산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3번과 4번과 5번은 이제 자동결산이니까, 그쵸? 자, 자동결산, 결산자료 입력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엔터 치고 1월부터 12월까지 놓으시면 되고요. 자, 화면 크게 띄우시고 감가상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은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건데, 자, 건물하고 기계 나와 있죠. 그리고 취득가, 누계액, 상각방법 등등이 나와 있죠. 자, 이렇게 나오면은 우리 보고 계산을 해라. 그 얘기잖아요. 그쵸? 계산하시면 돼요. 자, 어떻게 하면 되죠? 자, 건물은 정액법으로 계산하는 거니까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액 나누기 내용연수죠. 그럼 취득원가 2억 원에서 잔존가액은 없으니까 0을 빼고 나누기 내용연수 40년 나누시면 됩니다. 취득을 우리가 이번 연도에 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쵸? 단기에 취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얘는 굳이 월할 상각을 할 필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500만 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기계 마찬가지 정률법이죠. 그러면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빼고 곱하기 정률 또는 상각률을 곱하면 되는 거죠. 그럼 취득원가 5천만 원에서 상각누계액 1,565원 빼고 상각률 0.313 곱하면은 금액은 1075150 나오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건물은 어디에? 건물은 사무실이니까 판매비와 관리비로 가셔가지고 감가상각비 건물에다가 얼마? 500을 넣으시면 되고요. 기계는 생산부에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재료비, 노후비, 경비에서 일반 감가상각비 기계장치로 가셔가지고 1075150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문제가요. 이렇게도 괜찮아요.
원래는 이제 고정자산 등록에다가 등록을 하란 말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쵸? 고정자산 등록으로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고정자산 등록에 가셔가지고 등록을 해도 괜찮아요. 어떻게? 첫 번째 건물이 있다면 건물을 이렇게 들어가셔가지고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1번 적고, 그 다음에 영업부 사무실 적고, 취득 요널일 생각방법, 기초가액에서는 취득원가 얼마 2억 넣고요. 감가상각액은 1250만원. 이거 우리 결산 때 공부한 적 있었죠? 그래서 내용연수 40년 이렇게 넣으시면은 이 전산이 알아서 500을 구해줍니다. 그러면 이 500을 어떻게 한다? 그대로 결산자료 입력에 입력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선생님, 이거 문제에서 고정자산 등록 사용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사용해도 되는 겁니까? 괜찮아요. 만약 찜찜하시면은 이것만 구하고 나서 삭제하시면 되는 거죠. 그쵸?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자, 기계도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 이제 4번 기말 제고액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말 제고액 나오게 되면은요, 무조건 그 창고에 남아있는 기말 원재료, 기말 제공품, 기말 제품의 금액을 일단 먼저 입력을 하세요. 이런 건 나중에 봐도 괜찮아요. 먼저 입력하시는 게 더 마음 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말 원재료는 얼마가 남아있다? 메뉴에 나와있죠. 400. 기말 정품은 밑에 요쯤에 나와있죠. 얼마? 803만원. 그리고 700이 아닌데 803만원이죠. 왜 그랬을까? 자, 그 다음에 기말 제품 재고액에다가 얼마? 700을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참고해 보니까 위탁 재고가 제품에 별도로 100만원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출판사라면은 이 제품은 책이 되겠죠. 이걸 어떻게 했다? 우리가 교보문고에다가 판매해 달라고 맡긴 거예요. 그쵸? 그럼 교보문고에서는 어떻게 한다? 이 책을 팔아야 되겠죠. 팔아야만 내가, 즉 나는 위탁자가 되는 거죠. 그쵸? 교보는요 수탁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수탁자가 팔아줘야만, 그쵸, 나의 판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재고에서 빼면 되는 거예요. 재고를 뺀다는 얘기는 팔았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근데 위탁 재고가 100만원만큼이 별도라는 얘기는 아직까지 교보에서 판매하지 아니하고 그 책 진열대 위에 나의 책이 이렇게 쌓여져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럼 이거 누구 재고입니까? 나의 재고니까 나의 재고에다가 플러스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말 제품은 700이 아니라 그냥 800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음 5번입니다. 결산 현재 채권의 사익에 대하여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시오. 자, 외상을 추금하고 단기대여금이 대손율이 같으면 좋은데 다르잖아요. 그쵸? 다르다고 해서 이게 달라질 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그냥 우리가 평소 하던 대로 대손 생각하시면 돼요. 가셔가지고 외상을 추금은 1%로 하고 단기대여금은 2%로 하겠다고 하니까, 자, 어떻게 할까요? 외상을 추금은 1%죠. 그럼 1%가 3399700이죠. 맞죠? 숫자가 좀 이렇게 지저분하게 나오시면요, 단기대여금 먼저 하세요. 얘가 좀 깔끔할 것 같아. 그쵸? 그럼 단기대여금은 2%니까 얘부터 할까요? 그럼 여기다가 2% 넣어요. 그럼 단기대여금은 얼마입니까? 160. 그럼 이게 더 외우기 편하죠. 그럼 머릿속에 160 기억하시고 다시 외상을 추금은 1%니까 1% 넣으면 되는 거죠. 그럼 단기대여금만 160으로 바꾸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에 퍼센테이지가 1%이든 2%이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기에 금액이 얘는 1%로 계산돼야 되고 얘는 2%로 계산되면은 정답으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입력 다 했으니까 결산 반영 누르시면서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산 반영 누르니까 어떻습니까? 판매비와 관리비에 대손상각의 외상을 추금 부분에 이렇게 방금 우리가 설정했던 금액들이 자동으로 표시가 되고요. 단기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출 채권이 아니고 기타의 채권이니까 얘는 영업의 비용이죠. 그래서 영업의 비용은 기타의 대손상각비란에 단기대금에 160이 확인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 했네요. 그쵸?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그러면 전표 추가 누르시고 클릭 쭉 하시겠습니까? 예. 결산 분계 완료. 확인만 하시면 이상으로 결산 분계는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일반전표, 매매지원표, 방금 풀었던 결산까지 재무회계 파트의 수업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8회 전사세무 2급 두 번째 강의에서는 부가시세와 원천징수에 관한 세무회계 실무 문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